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이낙연 대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얘기하려면 윤석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참네. 검찰총장이 현충원 가가지고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글 쓰는 게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검찰총장이 무슨 뭐 산부 요인입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기레기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겠다. 뭐 이따위 말을 또 기사로 써줍니다. 그런 걸 우리가 신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의 반격이 심상치 않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따위가 자신을 위한 정치적 공세 차원에서 사면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당장 이명 박근혜는 사면될지 모르지만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당장 조국 추미애 수두룩하게 앞으로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요. 대통령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가면 원전 수사에서도 그렇고요. 당장 조국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겠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느냐 마느냐의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사면 운운하는 말이 됩니까? 자, 심지어 채널A와 한동훈 그리고 윤석열이 공모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이른바 지난 총선 직전의 권한 유착, 신라젠, 공격적 수사를 통한 유시민 또는 청와대 관련자들을 발굴해냄으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핵심 인물 한동훈, 이 직무 복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고만장, 이제 7개월 임기를 보장받았으니까 그동안 한동훈이 옆에 있어야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를 엮어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선 거죠.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윤짜장 입장에서. 이미 대한민국이 자기 권력 아래로 들어왔는데 한동훈이 직무 복귀되는 순간 국민들 입장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저들은 하나도 처벌받지 않고 국민들이 이렇게 촛불을 들고 난리를 쳐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군림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뭘 하겠다고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금 법무차관 가지고 뭐 법무차관이 민간인 시절에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 낙마시키려고 계속 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사가 나와도 안 써요. 유일하게 JTBC가 찾아낸 기사인데요. 지금 경찰이 마무리한 수사를 다시 검찰이 재지휘를 하고 있어요. 재수사 들어갔어요. 추미애 장관 건 또 동부에서 끝낸 걸 가지고 지금 고검에서 재지휘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도 잡아 넣으려고. 여기 보시면 지난해 8월 대검, 지난해 11월이었죠. 법무차관은 지난해 8월 비슷한 시기입니다. 큰 차이 없어. 근데 이거는 더 중요한 사건이야. A 검사라는 친구가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했어. 법무부 2차관 케이스는 집에 와서 지동을 껐는지 여하튼 정차한 상태에서 깨우니까 잠결에 뭐야 해서 이제 신랑이가 붙었겠죠. 전 뭐 두둔하고 싶지 않아요. 그 행위 자체를 두둔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결국은
운전기사분이랑 합의가 돼서 기소도 안 됐고 입건 자체가 안 된 사건이야. 이거는 달라. 검사가 달리는 택시문을 열려고 했어. 이거는 명백한 이게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때리고 기사의 어깨를 깨무는 것까지 나왔어. 이건 구속이지 구속 이랬으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기소 유예로 사건 끝냈다. 기소도 안 했어. 지네는 이래놓고 당장 검찰 개혁하겠다니까 경찰이 마무리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와서 재수사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죠. 이런 윤짜장 일파의 만행 앞에서 지금 이낙연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자, 제가 이미 예견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낙연 조국 사태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어. 이게 20년 3월부터 계속했던 주장창 했던 얘기예요. 작년 봄부터 가이드라인을 준 거죠. 이미 백기를 들고 있어. 민주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윤짜장을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는 절대 다수를 그 전이네. 이거는 여하튼 그 전부터 계속 백기를 들고 성문을 열 자세를 갖추고 있어. 얼마나 만만하겠어요. 검찰과 수구 기득권들이 이미 졌다라고 하고 재판부에서 마음대로 멋대로 판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죠. 공당의 대표가. 이땐 대표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공동 산임 선거대책위원장. 사실상 대빵이었잖아요. 그죠? 이낙연에 대해서 더 올라가 봤더니 이런 기사도 있어요. 전두환한테도 위대한 영도자라고 표현했었다. 근데 해명을 내놨더라고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당시 민정당 당뇨가 한 말을 자기 인용 보도했을 뿐이다. 어찌됐든 간에 인용 보도 자체도 썩 뒷맛이 깔끔한 해명은 아니에요. 그죠? 여하튼 이낙연. 좀 더 조사를 해봤어요. 이낙연. 과연 이낙연이라는 하고 가는 정치인의 정체성은 뭘까? 여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좀 이제는 각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대부분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나와요. 자기가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임기 말기에 노 대통령이 언론개혁 선진화 방안이라고 해서 기자단을 해체하고 대신에 브리핑룸을 통해서 누구나 취재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스템을 열어주는 그런 거 했죠. 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찬성했다가 본격적인 왕따를 당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저는 이낙연 씨가 이런 얘기 한 줄 몰랐어요. 50 때보다 더 악랄한 언론 통제다. 2007년 5월에. 그런 얘기를 했었네요. 기자 출신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냈다.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문화일보 기자를 지낸 열린당 민병두. 문화일보는 진짜 나쁜 신문인데 민병두 의원이 문화일보 출신이었군요. 라고 새로 아신 분들 많죠. 민주당 이낙연,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서 반대 성명을 냈어. 언론개혁을 위한 기자실 철폐, 브리핑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50 때보다 더 악랄한 언론 통제라고 그랬었구나. 50 때 전두환이 위대한 영도자라고 기사를 썼던 이낙연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 그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은 절대 고쳐서 쓰는 법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정말 자기 혁신과 뼈를 깎는 고통에
처벌을 통한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사람을 달라지지 않아요, 절대. 2007년 5월에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구나. 전두환 위대한 영도자라고 표현했던, 자기 인용 보도라고 하니까 그렇다 쳐도 그랬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서 요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자들이 너무나 부실했다. 이 이낙연이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당을 흔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대로 보도 못했구나. 부끄럽다. 반성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2005년 2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벌회장과 정치인들 3.1절 특별사면 검토하기 시작하자 이낙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마이뉴스에 사면권 억제해야 된다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5년 6월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주호영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 서명했다. 주호영이랑도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구나, 이낙연 대표가. 확정 판결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지 않은 사람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야. 그러니까 뭐야? 형기 3분의 1 채웠나요? MB가? 안 채웠죠. 대상 아니죠.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년 지났나요? 박근혜가? 아직 확정 판결을 안 받았죠. 그럼 애시당초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라며 이낙연 대표가. 그러면 아예 대상도 아니야, 이 사람들. 나아가서 형량도 그렇지만 형기도 그렇지만 범행의 내용도 규제를 하고 있어요. 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뇌물죄. 뇌물을 받았거나 사기횡령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안 된다. 사면 대상. 뇌물죄잖아, 둘 다.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잖아. 그러니까 형량도 안 채웠고, 그리고 죄질도 안 좋아. 그래서 이미 2005년 6월에 자신이 주호영과 대표 발의했던 사면 제재 조항상 자기가 대통령한테 사면 건의를 할 수 없는 대상들인 거야, 지금. 정치인은 말로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2005년 때는 맞고 지금 2021년 틀려? 그럼 뭘로 신뢰를 할 수 있어?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 그러므로 저는 강력하게 지금 이낙연 씨가 자기의 뭐 정치 소신, 신념, 오늘 한국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이명박근혜 사면은 신념이다. 변함없다. 신념이야? 2005년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언제부터 신념이 됐어? 간신배, 촉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치인의 신념이야? 그런 사람이 당 대표야? 이낙연 씨. 기자질 같이 해먹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30년 기자질 해먹고 있고 나보다 기자 오래 안 했잖아, 당신. 그치? 이낙연 대표님. 내 기자질 당신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되죠. 공당의 대표인데. 과거에 전두환 찬양 기사는 그냥 남들도 그렇게 쓰니까 먹고 살려고 그랬다 쳐. 인용했다고 쳐. 그리고 잘 나갔잖아. 동아일보에 승승장구 잘 나갔잖아. 해직 기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낙연 씨가. 그죠? 잘 나갔어. 그런 기사 쓰면서 정치부 하고 특파원 하고. 어떤 기자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지 나 알거든. 그걸 몰라서 저렇게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알아서 못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기자실 철폐 또 반대했죠. 언론계의 이익을 대변해서 반대한 거야. 이낙연 대표는 당시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 사면 제한법도 발의했었죠. 주호영 씨랑. 이거 다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거야. 이낙연 대표가. 그 이낙연 대표랑 지금 이낙연 대표랑 다른 사람입니까? 생각이 달라졌으면 왜 달라졌는지 고백해야지.
바로 나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이후에도 일말의 진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의 근거인 거예요. 신뢰의 근거가 되는 건데 이낙연 대표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뻥이다. 그냥 나 대통령 병에 걸려서 어떻게든 대통령 해서 인생 화려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 떨어지고 윤석열이랑도 안 되고 이재명 지사랑도의 차별성에서 선명성에서 이도저도 아무것도 안 되니 그냥 과거에 내가 이렇게 비판해왔던 기득권 수구 전두환 일파처럼 정략적으로 한마디 해봤어요 라고 고백을 하셔야죠. 다 뻥이다. 요게 이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신념에 변함없다. 대통령이 건의하겠다. 연합뉴스 기자한테 털려서 훅 들어와서 실언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다시 보여주고 있죠. 별로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낙연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호평을 했던 게 뭡니까? 국무총리로서, 그죠? 국무총리로서 촛불 적통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릴 때,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에 흔들릴 때, 국무총리로서 대정부 질의 때 당당하게 맞서서 잘 싸워준 거. 그것 때문에 국민적 지지와 안정감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싸울 때 이낙연 대표가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계속 협치하자고. 협치는 이광재 의원이 지금 뭐 홍석현의 그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여시제 대빵이었죠. 원장이었죠. 이광재 씨가 진리의 협치는 주장하고 있어요. 협치는 이낙연 대표 거 아니에요. 이광재 거예요, 이광재. 자, 뭐 쓸 말이 없어요. 특별히. 언제쯤 건의할 거냐? 모르겠다. 경청하겠대. 뭐 경청합니까? 경청하긴. 자기 신념이면 그냥 신념대로 가야지. 이 쓸데없는 말들이잖아요. 거짓말, 뻥. 뭘 경청해? 끝났지. 한 번 쏠 수 있는 총을 쏜 거예요. 이미 이낙연 대표는. 뭘 또 추가로 경청합니까? 정치권 파장 크다. 여러 의견 듣겠다. 여러 의견 들었어야지. 사전에. 안 듣고 자기가 한 거잖아. 청와대와 교감하지 않았느냐? 청와대 교감 안 했대.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청와대 교감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MB랑은 교감했다며. MB 측에다가 교감했다며. MB의 총리입니까? MB당 대표입니까? MB랑은 상의하고. 정작 지금 엄청난 부담을 준 거잖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치를 주장하는 당 대표가 이미 건의를 한 거지요. 그렇잖아. 언론에다 대고 얘기했잖아. 때가 되면 건의하겠다고. 이미 건의한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랑 언제 프로포즈 할 거예요? 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 이를테면 톱스타가 때가 되면 제가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미 프로포즈 한 거잖아. 바보야. 이미 지금부터 대통령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면을 해주면 이낙연이 해주라고 했으니까 이낙연이 사면시켜준 거고, 사면 안 시켜주면 이낙연이 해주라고 해도 안 시켜준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과가 되는 거고, 사면해주면 이낙연의 공이 되고, 사면 안 해주면 이른바 중도 보수 쪽에서는 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모두 다 이낙연의 과만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는 이런 엄청난 짓거리를 하면서 청와대와 교감도 없었고 MB랑 교감했다? 이거는 스파이를 넘어서 간첩이죠, 간첩.
전반수가 그랬잖아. 문재인 대통령은 전반수한테 간첩 공산당이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집권하고 있어. 전반수가 말하는 간첩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과 전혀 논의 없었나? 일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짐작이 온 편이었다. 라며 대통령의 생각도 마음대로 짐작해. 지금 한국일보 같은 더 이상 중도지가 아니라 수구 기득권의 입장에 선 언론이랑 인터뷰한 게 전 기분 되게 나빠요. 차라리 조선일보랑 하지. 아직까지 한국일보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중도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상당히 기득권 보수 쪽에 가버린 언론이란 말이야. 근데 국민들이 한국일보는 중도라고 믿어주겠거니 하고 그 사기에 가담한 거예요. 한국일보랑 왜 인터뷰를 하냐고요. 오마이뉴스나 우리랑 인터뷰 하든가. 지난번 권순욱 씨가 운영하던 그쪽 똥파리 쪽 매체랑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 인터뷰 출연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민주개혁 진영의 매체의 성향과 지지층의 생각도 몰라. 한국일보에 대한 국민적 판단도 몰라. 왜 한국일보랑 인터뷰했어? 왜? 질문이 냄새가 나잖아요. 질문이 더럽잖아. 이런 거. 정작 민주당은 지난해 입법 독주를 하며 통합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는데 이따위 질문을 한 애랑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지. 버럭 화를 내야지. 야, 한국일보의 기자 이놈아. 우리가 언제 입법 독주했어? 언제 통합과 거리가 멀었어? 이 새끼 아주 머리가 쓰레기네 임마. 너 같은 놈이랑 인터뷰 안 해. 라고 박차고 일어나야지. 지난해 입법 독주했다고 비판하는 놈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어? 오, 땡큐. 나 대통령 하고 싶으니까. 국민들이 되게 자괴감이 느껴져요. 국민들을 바라보고 법안 만든 거 아니야? 그나마 공수처법이나 몇몇 법안들 빼고는 누더기 되고 있잖아. 우리 얘기 안 했어, 솔직히. 근데 국민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국민들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법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네 앞에 있는 기자놈이 입법 독주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국민을 욕되게 하는 거지. 당장 야, 이 새끼야, 내가 언제 입법 독주했어 임마. 너는 기자 왜 하니?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어. 넌 국민 아니야? 그것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나름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관철을 했어. 그럼 입법 독재라고 하는 너는 뭐냐? 너 임마 일베야? 라고 혼내줘야지. 그게 공당의 대표지. 응? 만약에 전임 대표 같았으면 입법 독주 아닙니까? 라고 묻는 기자한테 입법 독주 아닌데요? 라고 답했겠어? 수첩 가지고 다니는 것도 정말 재수없어요, 저는. 제가 기자지만 이 수첩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 안 가지고 다니는지 아세요? 이건 기자라고 하는 권력의 표상이 돼 있는 거야. 취재 수첩이라는 건. 저는 그냥 가면 이런데 종이에다 적어서 이렇게 티 안 나게 조그맣게 접어요. 두 가지를 뜻하는 거. 하나는 언론 권력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 기자였다. 언론인이었어요, 저. 지금도 언론인으로서의 단물을, 이미지를, 좋은 거를 가져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미지 정치 하나. 두 번째는 이 기자 수첩에 막 적고 있다. 청취한다. 나는 듣는다. 제가 기자직 30년 가까이 했잖아요. 이낙연 대표보다 훨씬 많이 했잖아요. 이건 사기야, 사기. 정말 진실한 사람, 정말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연인끼리 대화하면서 받아 적습니까? 응? 연인끼리 대화할 때 받아 적어요? 정말 나를 설복시키는 목사님이나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마음으로 막 전율하고 있을 때 막 받아 적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받아 적는 거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있다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두 가지. 자기가 언론사 기자 출신이 있네 하고 떠버리는 거야. 기자 수첩이잖아. 저거 누가 봐도. 두 번째는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그냥 다른 상징의 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되게 있어. 저런 스타일리스트. 저는 안 믿습니다. 사람 눈으로 보면 알아요. 얼마나 진정되게 내 이야기를 경청하고 마음의 울림으로 같이 울어주고 있는지를 눈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인이랑 대화하면서 막 받아 적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런 놈한테 자기 누이나 딸 자식을 갖다 주고 싶어요? 자, 제가 뭐 많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러 바치려고 지난 3일 동안 저도 정말 가슴을 쓸어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분노가 넘쳐나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의 저런 행태를 보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화가 나시고 마음이 아플까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시면 안 되는데, 놔버리면 안 되는데, 이 끈을 놓으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았어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저 MB 맨이죠, 이재호. 기고만장 100기를 든 거야. 180석짜리 초대형 메머드 여당 대표가 100기를 드니까 오히려 구해주면은 감사해야 할 줄 아세요? 천만에. 물에 빠진 사람 웅덩이에서 건져주면 가방도 달라, 너 시계도 풀어달라 요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이명박근혜가 뭘 반성하냐 라고. 지금 이명박근혜 반성한 적 없어요. 여전히 잡아간 사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 뭐야? 누가 잡아갔어요? 이명박근혜를 넣은 사람은 국민입니다. 그럼 국민한테 이재호가 반성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동설안에 촛불 들어서 이명박근혜 넣었잖아요. 한마디로 이낙연 대표가 성문을 안에서 열어주니까 국민을 팔아버린 거죠.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정치개혁을 향한 열망을 팔아넘긴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재호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나요? 이낙연 대표님.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되나요?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이낙연 대표가 당내 인사들과 직접 전화통화하면서 사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허영 대변인.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사면을 정말 제안할 거로 보이는데, 허영 대변인 같은 사람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여러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대변인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당대표 쪽으로 이미 쏠려버린 거 아니야.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만큼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의 개인 생각이다라고 선을 긋거나, 또는 여러 고려가 필요하다 보다는 적어도 촛불혁명의 적통임을, 계승자임을 선포한 정부와 여당이라면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적 감정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정도로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지금 보면은 계속 의견 수렴과 설득 작업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지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할 일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당장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윤석열 탄핵부터 시작해서 보다 강력한 공수처, 나아가서 산업 민주화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 책임 관련한 법안들도, 국민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게 많아요. 교육개혁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 이 국민적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져도 현찮은 판에 이명박근혜 어떻게 언제 봐줄 거예요? 요거 때문에 계속 지금 막 밥 먹고 돌아다니고, 국민들이 준 법카로 밥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할 거야? 응? 이명박근혜 어떻게 풀어줄 거예요? 그거 논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해? 이낙연 대표. 지금 보면 박수현 씨가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이래요. 이낙연 대표의 사면 발언과 관련해서 1월 1일 새 인사 대신 한 선배가 사면하면 탈당하겠다라고 전화가 왔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시대가 감당한 자의 운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이낙연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시대를 감당한 자의 운명이래.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박수현 씨가 민주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이야. 홍보랑 소통하는 위원장이라며. 근데 운명 운운하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개소리가 아니라 괴소리. 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민주당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지금 뭐 김한정 같은 사람은, 김한정 의원도 DJ겠는데 동교동 쪽 분들이랑 만나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한정 의원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면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명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잘한 판단이다. 이한정 의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교동 쪽 아마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통이 아마 이루어졌었나 봐요. 국민이랑 소통을 해야지. 국민이랑. 응?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의외로 스펙트럼이 되게 넓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유일한 방법이야.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 정청래, 우상호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죠? 정청래, 우상호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김영민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파 김남국 의원 강력 반대. 그리고 중진 중에서도 안민석 의원도 이거는 촛불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낙연 대표 배신자, 정치인이 흥정할 일 아니야. 사면 파동 이후에 가장 세게 얘기한 것 같아, 안민석 의원이.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당내에서 입장 낼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주진영 최고죠. 주진영 최고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한 거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게 판단하도록 만약에 하겠다. 그게 자기 생각이라면 공개하면 안 되지. 공개하는 순간 이미 자기 정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주진영 최고도 마찬가지 생각하시고 계시네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제일 궁금하실 텐데, 하나는 이낙연 대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전두환 때도 남의 말이지만 전두환 찬양하는 기사 썼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정치부, 그 시절에 정치부 기자하고 그 시절에 일본 특파원 갔다 오면 체제에 상당히 부역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단물 뽑아먹을 수가 없거든. 원래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기자실 개혁도 언론인 출신이라 이런 걸 반대했던 사람이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나아가서 사면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오히려 사면권을 대폭,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은 사면 못 받을게 아예 하자라고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 그럼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말이든 하는 그런 달고 다른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이었구나. 그 사람도. 그게 하나야. 다른 하나는 뭘까? 무슨 호구 잡힌 거 없나? 이낙연 씨 아들이 의대 다니잖아. 그죠? 의사잖아. 뭐 아들의 문제가 있나? 아니면 동생이 뭐 문제 있나? 동생이 이계현 씨, 이낙연 씨 동생,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이라는데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삼부토건. 삼부토건은 옛날 그 삼한기업, 이계현 씨가 삼한기업 대표였죠. 삼부토건, 중견건설사입니다. 삼부토건 대표로 선임됐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실질적인 대표가 된 거예요. 삼성화재도 있었고, 이계현 씨, 하나손보 거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도 했어. 아, 원래 이 삼성 쪽 사람이구나. 그리고 현재 삼부토건에 작년 11월부로 이사로 선임됐네. 여기 보면 삼부토건 관계자가 영입을 위해서 공을 들였다. 오랫동안 점 찍어놓고 작업을 했다는 뜻이에요. 삼부토건, 어디서 들어봤어? 여기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삼부토건.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건희 씨, 줄리킴이 결혼했을 때 윤석열은 아는 스님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삼부토건 회장 조남욱 씨로부터 소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소개로 만났다. 그러니까 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윤석열과 상당히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는, 김건희 씨와도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삼부토건에 지금 관리 CEO로 들어간 거잖아, 동생이. 그러면 동생이랑 삼부토건 회장 김건희, 윤석열 어떤 모종의 상당히 밀착이 의심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삼부토건 대표. 그럼 동생과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것인가? 윤석열 탄핵 가만 놔뒀을 때 윤석열 탄핵 되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로 윤석열 탄핵 전국을 돌파해야겠다. 뭐로 하지? 아, 대통령한테 이런 거 얘기한다고 언론에 흘리면 되겠네? 그러면 확 여야가 시끄럽고 그냥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목소리가 잦아들겠지? 사면 건의하면? 사면 건의론을 꺼내면? 사면 건의 안 하면 되지, 나중에. 아마 그런 자기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이계현 삼부토건 대표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윤짜장과의 관계성 때문에 돌발적으로 윤석열 탄핵 국면으로부터
전환하기 위해서 그냥 벙커 카드를 꺼내서 쓴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시나리오는 제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낙연 대표가 무슨 충심해서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해서 국민을 너무 통합시키고 싶어서 그런 카드를 꺼내들었다고는 절대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